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9년도 세출 예산 92억 20만 9천 원보다 4,830만 3천 원이 감소한 91억 5,19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분야로 12억 1,304만 8천 원, 주거급여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72억 265만 8천 원, 건축관리 분야로 4억 9,532만 원, 재무활동의 기금 전출금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지출 예산으로 8,0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 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55쪽의 주택개량 사업은 보계면 거리실 마을 오수정화 시설의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및 분양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 및 감사반, 민간 합동 점검 자문단 운영과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355만 원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비인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보조금 1억 원을 공동주택 관리 법정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비인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4억 5,9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농어촌 빈집 정비 40동 사업비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60쪽까지 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 실태 점검을 통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61쪽부터 462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주거급여 사업으로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임대료 임차급여비로 66억 2,977만 2천 원을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수선 유지급여 지원비로 5억 7,2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4쪽의 5개 광고물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소모품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단속 관련 급양비, 행정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및 토지 임차료, 폐해 현수막 처리 수수료를 위한 3,170만 원을 중부고속도로 일주가이 시 안성 홍보 전광판 및 경부고속도로 안성아이 시 전립 관문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고속도로변 행정 광고물 게시대, 대형 행정 홍보 광고물 일부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 시설비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비용으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65쪽부터 466쪽의 건축인허가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시 전문가 심의 자문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1,170만 원을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 승인 시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 수수료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67쪽부터 468쪽 5개 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지속 정비를 위한 광고물 정비 위탁 및 5개 광고 정비 등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469쪽부터 471쪽 기본경비에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직원의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에 필요한 기본 경비 8,784만 원과 부서 운영 및 직원 사기 진장에 필요한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아까 그 관리기관하고 연결돼서 또 요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광고물은 그 어디 그 정해준 데 한 군데 거기서 다 하는 건가요? 프랜카드 현수막 철거하는 거.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엽제 전회하고 광고물 협회하고 두 군데가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옆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뭐 기간 두고 캠페인할 때만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그것도- 2회,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엽제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고엽제도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당 얼마를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6천만 원을 가지고 네네. 고엽제에 4천만 원, 광고협회에 2천만 원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의 느낌일 수 있는데 누구 건 좀 며칠 더 두고 누구 건 좀 빨리 뗀다 이런 표현들을 좀 왕왕하세요. 그래서 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그런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썩 좋은 방법이라 생각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요새같이 뭐 폐지 같은 거 값도 떨어져서 얼마 안 되는데 뭐 현수막 같은 하나에 얼마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뭐 속된 말로 눈 뻘겋게 뜨고 띄우신대요. 그냥 달자마자 띄우고 그 동네는 거의 현수막이 없대는데 그것까지 뭐 사실 너무한 것 같고 그런 그 뛰는 단체도 좀 또 어떤 그런 뭐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좀 그런 뭐 소리 들리지 않도록 제가 봐도 어떤 데는 저거 분명히 저기 보이는데 저건 안 띄고 이쪽은 띈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거 띈다는 게 뭐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단체를 하나를 더 지정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에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도 해외 연수 이렇게 다녔지만 유럽 선진국일수록 거의 현수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는 고쳐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잡히진 않겠지만 우리 뭐 담당 부서 건축가라니까 뭐 그렇다고 뭐 무한정 거치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현수막 자체가 좀 줄여나가는 추세로 가야지. 특히 안성 같은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땅은 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네. 아까 보니까 여기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이 여기 있네요. 근데 이 그 현수막을 게시대 이제 설치하려면 안성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전화상으로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난 그래서 뭐 일주기나 저 공도 원국에서 그 안성까지 오려면은 뭐 한 30분씩 걸리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화 저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원장님. 463페이지에 그 5개 광고물은 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제가 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버스 승강장에 무분별한 5개 광고를 하기 근절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 안에 자체적으로 제가 그 게시대를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에 보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게 붙여놔서 띄면 스티커 자국 때문에 양옆 테이프 그런 자국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여기가 안성시 5개 광고물들의 그 등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이 여기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랑 협의를 보셔서
제가 보기엔 시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내용대로 버스 정류장을 관리하는 우리 시 그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설명서 456중 6쪽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네, 지금 저 가로등전기로 지원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이제 가로등 전기료를 금년에는 11월 달 말 기준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 관리비에서 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급 후에 그 선 지급된 부분을 정산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통상적으로 검침하는 그게 틀리는데 이게 쉽게 해서 12월분은 내년에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12월분에서 11월분까지만 예 하는 거고. 예, 그래 저희가 이제 예.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금년까지 12월까지를 해서 예산액을 2월 시켜서 내년 1월 달에 할까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굳이 2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11월 말 기준으로 정산을 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관리비 보조금 지원이 지금 대폭 줄었잖아요. 우리가 뭐 최근 한 5, 6년간 하면 보통 10억 이상을 해줬는데 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감소한 거는 왜냐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4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네. 금년도에는 12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네. 현재 신청된 총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4억 5,900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12개 단지에 7억 6,539만 2천 원이 지금 보조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 편성상 본 예산에만 담은 게 4억 5,900만 원을 담게 됐습니다. 네.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 담는다는 네네. 얘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저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택조례 지금 개정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먼저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먼저 말씀하신 그 관리비 지원에 그 지금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그 3년 단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부분들도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조례 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9쪽 건축물 3종 실물 실태 조사. 이게 지금 52개 단지 205개 동이라는데 네. 이렇게 적습니까? 난 지금 더 들 걸로 현재- 예상을 했는데. 이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다음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이렇습니다. 기준이. 근데 저희 시에는 52개 단지에 205개 동이 현재 해당이 됩니다. 연립주택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립주택 다 4층 이하 연립주택 다 네. 포함된 겁니다. 총 205개요. 네네. 아니 저는 금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그다음에 그 461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금 전년도보다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사유가 그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받는 분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중위소득 기준이 네. 작년도에는 중위소득 44%였었는데 그 내년도에는 45%로 1%가 상승이 됐고요. 인원도 다소 좀 증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존회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액을 그 정산해서 반납했는데 지금도 이 금액도 사실 한 11억 정도는 저희 예상으로는 그
그 반납을 해야 될 여유가 네.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463쪽입니다. 5개 광고물 관리해서 지금 일반형 고단형 게시대 13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요거는 구체적으로 위치까지는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 쉽게 해서 저희 지역구만 양성면 사무소가 지금 없어서 신청을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직 조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민들이 운집을 많이 하는 거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아까 그럼 공동주택 지원해서요, 민자법 사업이요. 이게 그 6월까지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런데 아까 12개 단지라고 그러셨죠? 12개 단지 한 7억 6천 정도 지금 신청액이 집계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뭐 그럼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은 예산을 지금 편성이 되어져서 본 예산의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4개 단지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추경에 바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여튼 보조금 실링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 여튼 공모 절차를 전부 완료를 해갖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런 거 전년도 예산으로 그냥 동결을 해버리게 되면 내년도 선거 있으면서 지금 미래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 뭐 사업 진행에 좀 혹여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괜찮나요? 대상 단지가 이제 사업 착수를 하게 되면 그 보조금 집행 시기는 거의 그 6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458조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일단은 뭐 2019년도 보면은 이제 추경까지 예산을 더하면 이제 뭐 삭감은 되긴 한 건데 당초 예산액보다는 여튼 뭐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철거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 건가요, 이거? 예, 작년에 이게 작년 추경에 당초에는 동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현실화를 시킨다고 동당 300만 원으로다가 증액 편성을 해서 좀 의욕적으로 작년에 90동을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네. 다 선정을 못하고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3회 추경에서 네, 반납 좀 예, 많이 반- 하셨죠? 했습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올해는 적정하게 한 40동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한 몇 호 정도 집행이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80동 정도 80동 이요? 예, 예. 그럼 80동 실적 있으셨는데 절반으로 지금 목표량을 줄이셨습니까? 80동을 하는데 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 안정열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농촌 지역에 빈집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안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그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상이한 네, 건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지 철거가 가능한데 네.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주한테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토지주가 폐가에다가 보상을 주는 거를 또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에서 빈집은 상당수가 있는데 신청 물량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그 한 몇 호 정도 됩니까 대상은? 저희가 한 최근에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한 3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동이요. 예, 예.
예, 뭐 여튼 주로 또 그 실소유자들이 이제 외지인들도 사실 많이 계실 네네. 거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실제 이제 그 범죄 위반 부분에 대한 여러 이제 우려나 뭐 이런 것들도 동시에 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진행에 좀 어려움은 있으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집행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